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71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전국 14개 도시 주변에 지정됐고 2000년에 개발 제한 구역법이 제정된 이후에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또 7개 대도시권도 부분 해제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부족한 택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구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녹지 공원 등 생태 공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변화의 흐름과 함께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의 김중은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을 뜻하는데 이게 뭐 학생 때 교과서에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먼저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그린벨트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요. 법정 명칭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 이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 중에 하나고요.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가지가 그 인접 도시와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요. 또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또 한편 군사적으로 이제 국방 보안상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의 일반적인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거는 1971년입니다. 이제 6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산업화, 이제 도시화가 상당히 급하게 진전이 됐었는데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상당히 지금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뭐 주택 부족이라든지 뭐 교통체증, 그다음에 이제 먹을 물 부족 이런 도시 문제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1963년 말에 이제 서울 인구가 325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대로 가면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가지의 확산을 좀 막고 주변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네. 당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셨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1월에 직접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라라는 지시를 하게 되고요. 이듬해인 1971년 1월 19일에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을 전부 개정을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3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총 14개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되는 면적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1971년 7월 30일에 최초로 지정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면은 맞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딱 50년, 우리가 반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래됐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 개발 제한 구역 제도, 정책적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1970년대 개발 제한 구역이 최초로 지정될 당시 이후에 한 80년대까지는 별다른 규제 완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구역 불변의 원칙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런 원칙들이 계속 유지가 돼 왔고요.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1980년 후반에 서울 올림픽 이후에 이제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으면은 3기 신도시와 같이 서울의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겠지만 그 당시는 개발 제한 구역을 건드릴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개발 제한 구역을 넘어선
경기도 지역에 이런 신도시들을 건설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구역 불변의 원칙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도 도입 이후에 한동안은 거의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구역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970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줄곧 이제 구역 불변의 원칙은 유지가 돼 왔는데 네. 1998년 이제 김대중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조정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7년에 치러진 그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개발 제한 구역 조정을 공약으로 내거는데요. 또 마침 또 당선이 되셔서 당선 직후에 이제 지금 건설교통부죠. 그 당시 장관 직속으로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지금 그 개발 제한 구역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98년 12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규정하고 있던 도시계획법 21조가 그 토지 소유자의 그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그 제도개선위원회의 그 제도개선 시안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1999년 7월에 그 먼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적정한 지역을 해제하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발표하게 되고 이것이 그 99년 7월에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원칙에 따라서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효과가 적은 7개 중소도시권들은 전부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그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도시계획법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 개발 제한 구역법을 제정해서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법이나 제도 절대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항상 보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대다수의 국민이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는 소수의 국민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도 취지는 합당하나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토지 소유주들이라든지 그 국민들을 구제하라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 1999년에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이후에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구역이 해제가 된 건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한 최초 지정 면적이 한 29%가 해제가 됐습니다. 29%라고 하면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시면은 그 아까 이제 그 구역 지정 할 가치가 없어서 보정 가치가 없어서 전면 해제된 중소도시권의 그 해제 면적이 전체 해제 면적의 한 70%를 차지하고요. 네. 나머지는 그 원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제 부적절한 지역들,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이제 모여 사는 집단체 칠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 다음에 시와 산단이라든지 그 창원 국가산단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됐던 지역들을 지정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해제를 했는데요. 이 지역들이 한 1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민주택 공급이라든지 산업단지 공급을 이용해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면적은 한 분당 신도시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필요성이 커 보이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주황색이 그 주택이나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이제 해제한 면적들인데요. 수도권과 이제 부산권이 나머지 권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수도권은 이제 주로 이제 주택 공급, 그다음에 이제 부산권은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서 해제한 면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0년 반세기를 돌아봤을 때 이 개발 제한 구역 이 제도의 잘된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이 국토 전문가로서 꼽으라면 어떤 점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시 성장 관리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구역 내 거주하시는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저희가 공과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도시 성장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주택단지와 같이 이제 공공성 높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이러한 측면들이 이제 기여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구역의 경계를 이제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기에 이제 개발 수요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이제 그 개발할 땅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을 유지하는 바람에 이게 경기도로 이제 넘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넘어서서 이제 시가지 확산이 이제 발생을 하였고요. 네. 이제 둘째 이제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이제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이제 도시민들에게 휴양 공간을 충분히 제공을 했지만 일부 이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아니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이제 환경적 가치가 이제 훼손되는 지역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주민 불편 해소 측면인데요. 저희가 2000년 개발제한구역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 주민들이 모여 사는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도 이제 가능하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도 많이 이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이라든지 보상제도도 마련을 해서 이제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그 행위 제한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제 불만을 갖고 있고요. 또 주민 지원 예산도 이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100%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쉬운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이 개발 제한구역 제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까? 그 방향을 한번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잘 이용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누리고 있는 이제 개발 제한구역의 이점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제 같이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금과 같이 이제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익성 높은 사업을 할지라도 이제 개발 제한구역의 본연의 기능, 도시 확산 방지라든지 환경 보전 기능이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공공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공공성을 높여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뭐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해제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건축물 하나도 제대로 이제 못 짓게 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비판을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공성 높은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마냥 이제 보전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도시 주변에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구역 훼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제 법규를 준수하는 이제 주민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불법을 조장하도록 선심성 이제 입법 행정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네.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국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이라는 재화는 굉장히 좁고 그리고 그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도시화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 같은 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이 도시화 자체를 좀 친환경적인 도시화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